할머니, 여기 계시면 곤란함이어서 뒤로 물러서 주세요. 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잠깐만. 손녀랑 같이 버스 기다리는 중인데 무슨 문제라도. 아니, 이 구역은 지정된 승객 외에는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환자가 발생했으니 일반인은 뒤로 물러나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위중해 보이는데 제가 좀 더 가까이서 보게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관리 규정이 있습. 어르신은 대기 구역으로 가셔야 해요. 할머니,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조심스레 할머니의 겉옷 자락을 당기며 속삭인다. 아프신 분인가 봐요. 저기 피가 많이 나던데 우리 그냥 가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 보자꾸나. 혹시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선 그런 도움 필요 없습. 이미 구조대 부른 지 꽤 됐습. 그 사이에 어르신께서는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옆에서 지나가던 어떤 중년 남성이 할머니를 흘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린다. 아이 참, 요즘은 관리가 엉망이라 아무나 접근해버려. 사람 많은 버스 터미널에 이런 일 생기면 꼭 구경꾼들부터 몰려오니 골치 아프지. 그 말이 들렸는지 손녀가 눈살을 찌푸리고 중얼거린다. 할머니는 구경하려는 게 아닌데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힐끔거리며 맞장구 친다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나서다가 더 큰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환자는 전문가가 볼 일이지. 그런 시선들이 모이자 한동안 묵묵히 눈을 내리깔고 있던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쉰다. 그 옷차림은 허름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된 남방과 촌스러운 체크문의 바지, 오래되었으나 깨끗한 운동화. 나이는 60대 후반으로 보이지만 자세가 곧고 표정은 담담하다. 할머니, 빨리 자리에 앉아요. 저쪽 안내 데스크 옆에 의자 있잖아요. 어딘가 못마땅해 보이는 버스터미널 관리 직원이 제 차 손짓한다. 구급대 올 때까지 여기선 현장 통제해야 하니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손녀가 관리 직원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 할머니는 원래, 하지만 할머니는 황급히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 말을 막는다. 미안하구나. 괜히 시끄럽게 해서. 그리고는 부드러운 어조로 관리 직원에게 대답한다. 알겠습. 아이랑 같이 조금 떨어져 있겠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환자가 갑자기 크게 신음을 토한다. 눈을 질끈 감은 차에 이마에 땀이 흥건하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시선에 관리 직원과 몇몇 사람들이 당황한 기색이다. 잠깐. 저 사람 고통이 심해 보이는데. 할머니는 미간을 깊이 찌푸리며 다시 다가가려 하지만 버스터미널 관리 직원이 길을 막는다. 위험할 수 있으니 좀 물러나 달라니까요. 그런데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혈이라도 해야 할 텐데.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내려 하자 곁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그를 제지한다. 에이, 어르신. 괜히 건드렸다가 책임이라도 지실 작정입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곁에서 또 다른 사람이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거든다. 응급처치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을 텐데. 괜한 참견만 되겠죠. 할머니는 잠시 그들을 쳐다보다 다시 관리 직원에게 정중히 부탁한다. 혹시 제가 가까이 가서 손이나 머리 쪽만 좀 봐도 될까요?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해주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분들 말씀대로 어르신은 경험도 없으실 테니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 곧 구급대가 올 테니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본다. 그러자 할머니도 난처한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뜬다 그래. 알겠어. 그리고는 아이 손을 잡고 되돌아가려는 그때 환자의 신음소리가 더 커진다. 제발. 머리가 너무 아파요.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듯 주변 몇몇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친다. 관리자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뇌진탕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요? 어딘가 흔들리는 목소리에 젊은 여직원이 다급히 묻는다. 그러게, 얼른 구급차는 오나? 하필이면 도로도 막히고 전화 돌렸는데 길이 밀린다고 하더라고. 저분 쇼크라도 올 것 같아요. 빨리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닌지. 여직원이 좌불안석으로 주변을 살피자 관리 직원은 갈팡질팡하다가 할머니 쪽으로 다시 눈길을 준다. 그리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린다. 어르신, 정말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순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조용히 할머니를 훑어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저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을 하신 분 같은데.
느낌이 이상하네요. 누군가가 그를 힐끗 보며 에이, 설마 하고 말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은 의연해진다. 잠깐만, 저도 사람 살릴 줄은 압니. 그래도 허락하시면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 직원이 망설이며 쏘아붙인다. 도대체 어느 분야 전문가신지 웬만한 응급처치법 정도는 아신다는 겁니까? 할머니는 짧게 대답한다. 어릴 땐 공부 좀 했답니. 그래도 괜히 책임질 수 없는 상황 만들지 마세요. 환자의 신음이 또다시 커지자 할머니는 결심한 듯 관리 직원의 팔을 살짝 밀어내고 앞으로 나선다. 혹시 책임 문제가 된다면 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길 테니 우선은 환자부터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 놀란 듯한 주변의 시선이 쏠린다. 눈을 맞추며 기다리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 알겠습. 정말 책임지실 수 있으면 대신 무슨 큰일 생기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도 의연히 네 하고 대답하고는 재빨리 환자 옆에 무릎을 꿇는다. 손녀는 그 곁에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어 환자의 이마의 상처 부위를 살피더니 단단히 압박하기 시작한다. 순이야, 가방 안에 있는 작은 물병 좀 줄래? 네, 할머니. 잔뜩 긴장한 손녀가 재빨리 가방을 뒤져 물병을 꺼낸다. 할머니는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환자의 머리와 목을 살짝 고정하고 심호흡을 유도한다 됐어요. 숨을 천천히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 걸어주세. 옆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화들짝 놀라며 네, 네, 저기 괜찮으세요? 이제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주변 사람들이 그제야 가만히 지켜보는데 할머니의 차분하고 능숙한 손길에 조금씩 놀라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때까지도 중얼거리던 중년 남성은 조용히 입을 다문다. 환자의 호흡이 조금 가라앉자 할머니가 다시 외친다. 이 근처에 아직 의사분은 안 계십니까? 글쎄요, 다들 그냥 일반 승객이고 저희는 응급처치 교육만 간단히 받았을 뿐이라 관리 직원이 난감해야 한다. 그럼 제 말대로 손 좀 보태주세. 할머니는 스스로 지혈하면서 옆 사람에게 머리 밑에 있는 가방 좀 치워주시겠어요? 목이 꺾이면 안 됩니. 그리고 붕대나 거즈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지시한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작은 구급함을 들고 달려온다 이거. 터미널 사무실에 있던 응급 키트예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 할머니는 신속하게 키트 안에 거즈와 테이프를 확인한 뒤 필요한 만큼 꺼내 환자 이마에 붕대를 감는다. 그리고는 머리를 너무 움직이면 안 됩니. 충격이 더해지면 안 돼요. 하고 조언한다. 관리 직원은 그제야 할머니의 행동을 주시하며 생각보다 제대로 응급처치하는 모습에 말을 잇지 못한다. 어르신, 혹시 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기회가 조금 있었어요. 짧은 대답 뒤에도 할머니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마치 오랜 세월 숙련된 손놀림처럼 정확하게 압박 부위를 지혈하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며 환자의 의식 수준을 살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거나 곁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손녀는 혹시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진 않을까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할머니는 놀랍도록 차분하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 이제 곧 구급대가 도착할 겁니.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온다. 할머니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한다. 머리 왼쪽에 출혈이 있었고 한시적으로 지혈해 두었어요. 맥박은 분당 90 정도 되는 것 같고 호흡이 매우 불안정했습.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혹시 뇌진탕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목 쪽도 조심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구급대원 한 명이 잠시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본다. 그리고 곧 적극적으로 환자를 인계받으면서 어르신, 감사드립니. 혹시 의료인이신가요? 하고 묻는다. 예전엔 그런 일을 조금 했습니다. 그 사이 관리를 지휘하던 직원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주위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존경과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히 나서지 말라고 했던 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할머니의 경험과 침착함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가 안전하게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본 할머니는 살짝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무사히 가셔서 다행이네요.
그제야 관리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건넨다. 어르신, 죄송합니. 제가 너무 함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정말로 의료 쪽에서 일하셨던 겁니까?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옛날에 조금 많이 지나온 일이긴 하지만요.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지켜보던 중년 남성이 작게 중얼거린다. 조금? 아까 손놀림 보니까 전혀 조금 같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진다.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가벼운 응급처치가 아니고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설마 큰 병원에서 의사셨다든가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아이고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다 무시했네. 연신 수군대는 목소리의 할머니가 연신 별거 아니에요. 나이도 먹고 지금은 몸도 예전만 못하고 하며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이미 관리 직원과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외심 반반의 표정이다. 그중 한 젊은 여직원이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할머니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저 혹시 한정혜 선생님 아니세요? 예전에 대구 무슨 병원에 계셨던 그분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갑작스런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친다. 그리고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그녀에게 쏠린다. 한정혜.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설마 내가 예전에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대구에서 꽤 유명했던 외과 과장님 이름이 한정혜셨나? 바로 그분 맞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대구명에 관련해서 검색하다가 본 적 있어요. 사진이랑 지금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서 정말 그분일지도. 갑자기 분위기가 술렁이자 할머니는 약간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한다.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옛날 얘기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웅성거린다. 그 유명한 외과 선생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그냥 평범한 복장을 하고 계신 거라고? 세상에. 그래서 아까 응급처치할 때 손이 저렇게 안정적이셨구나. 아니, 그런데 왜 몰라봤지? 대구에선 의사들 사이에서 꽤 이름났던 분이라던데.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할머니는 연신 이젠 다 지난 일이에요. 괜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 하고 고개를 숙인다. 그러자 관리를 지휘하던 직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인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 제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막 큰 소리까지 치고 죄송합니다. 옆에서 곁눈질하던 중년 남성도 머리를 긁적이며 작게 투덜거린다. 아, 나도 괜히 떠들었네.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으면 딴소리 안 했을 텐데. 그러자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니에요. 제 복장이 워낙 이렇고 나이도 있고 다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때 옆에서 그 젊은 여직원 이미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던 이 기쁜 목소리로 외친다. 정말이네요. 여기 기사. 대구 지역외과 분야 30년 경력 한정혜 전 교수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 비교해보니까 선생님 맞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맞네 맞네 소리를 낸다. 터미널 안에서 그토록 무심한 눈길을 보내던 이들도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분이 왜 여기서 손녀랑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이신 건 아니신지? 아니요, 저 한 10여 년 전쯤에 은퇴했어요. 집안 사정이 좀 있었고 제가 원해서 물러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자 또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의사 일을 계속하시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아까 보니까 실력도 여전하시던데요. 할머니는 어딘가 아련한 표정으로 천장을 잠시 바라본 뒤 부드럽게 답한다. 물론 의사 생활은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 애정이 많았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는 다른 가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족이나 제 건강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더욱 숙연해진다. 할머니의 손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는다. 할머니, 지금도 멋져요. 고맙구나.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주변이 훈훈한 기운으로 바뀐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까까지 할머니를 가장 강하게 제지했던 터미널 관리 직원은 표정이 여전히 어두워 보인다. 마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듯 우물쭈물하다가 곧 다가와 작게 허리를 숙여 사과한다. 정말로 죄송합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규정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만
저도 어르신을 무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저 안전 때문에. 그 말에 할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이해해요. 사고 현장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리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또 저도 괜히 남 일에 끼어들어 혼란만 가져올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르신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 피도 많이 흘리고 있어서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관리 직원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온다. 제가 만약 계속 어르신을 막았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겠죠.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 어르신 덕분에 환자분이 빨리 처치받으셨으니까요. 주위에서 이 대화를 듣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어떤 이들은 할머니에게 박수를 치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보내기도 한다. 저기 혹시 어르신께서 괜찮으시다면 여기 터미널 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음료나 간식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버스도 우선적으로 탑승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신 분이니까. 그 말에 할머니는 다소 쑥스러운지 손을 저으며 웃는다. 고맙지만 저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릴게요. 아이에게도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자 손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 저도 괜찮아요. 사람들 줄 길긴 하지만 할머니랑 얘기 나누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길을 비켜준다. 그래도 오늘은 좀 특별히 대우받으시는 게 어때요? 그러게요. 정말 큰 도움을 주셨는데. 할머니는 미소를 머금은 채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말한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 응급처치를 하는 건 제게 익숙한 일이었고 거창하게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누구든 기꺼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에 모두가 숙연해진다. 특히나 관리 직원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흔들린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건넨다. 앞으로는 규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손님들을 일률적으로 대응했나 싶기도 하고 어르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됐다니 저도 기쁨니.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미소를 짓는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온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중얼거렸던 이다. 사실 저도 의대 준비생이었는데 다 포기했어요. 집안 사정도 있고. 그래도 오늘 할머니 모습 보니까 뭔가 마음이 움직이네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오셨을지, 또 어떤 결정을 하셨을지, 이런 일로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따스하게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인생길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아직 기회가 있고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남자는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손녀가 맑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칭찬한다.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은퇴했어도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왜 그만두신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살려주면 좋을 텐데.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한다. 우리 가족이 참 많이 아팠었지. 그걸 돌보려면 병원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웠단다. 집안 사정도 그렇고 내가 허리도 좀 좋지 않았어. 그때는 손녀도 아직 어리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잖니? 맞아요. 어릴 적에 할머니가 하루 종일 저 돌봐주셨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다는 걸. 대단하다니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아. 의사는 환자를 살피고 돌보는 사람이니까.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누그러짐에는 오랜 세월의 희로애락이 배어 있다. 사람들은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그간의 편견을 부끄러워한다. 누군가는 나도 이제 어르신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다며 고개를 떨군다. 다른 이들은 주변에 노인들 지나가는 모습을 새삼 다시 보며 저분들도 언젠가 대단한 일을 하셨을지 몰라 하고 중얼거린다. 그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구급대원 한 명이 다가와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한다. 아까 응급처치해 주신 덕분에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됐다고 연락받았습. 간단한 진단을 보니 뇌진탕 가능성이 높긴 한데 크게 악화되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심정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다시 왔습.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임니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짓는다. 아님니 이렇게 경험 많은 분이 아니셨으면 더 위험해졌을 수도 있어요. 구급대원은 곁눈으로 할머니의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손녀분도 좋은 본보기를 보셨네요. 나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손녀는 부끄러워하며 할머니 곁에 다가와 기대선다. 저는 그냥 할머니를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관리 직원은 아직도 마음 한편이 무겁다는 듯 계속하여 할머니 주위를 서성인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곳 터미널 직원들에게 간단히 응급처치 교육 같은 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라 편하실 때요. 저희가 너무 무지했음을 깨달았어요. 응급처치 교육이라니요. 나는 이제 은퇴해서 정식으로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살짝 머뭇거리지만 직원은 간절히 고개를 숙인다. 아니요. 오늘처럼만 알려주시면 됩니. 꼭 정식 커리큘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금만 더 제대로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주변 사람들도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하고 호응한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세울며시 잡으며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도움될 수 있다면 한번 알아볼게요. 이 모습에 관리 직원은 얼굴이 환해지며 깊은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정말 감사합니. 그때까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해 볼게요.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 집중된 가운데 한편에서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린다. 여기저기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건 꼭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같은 말이 튀어나온다. 누군가는 이게 바로 대구 정신이지 라며 감탄하기도 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까까지 할머니에게 냉담했던 몇몇 고객이나 관리 직원들이 한결같이 달라진 태도로 다가와 인사한다. 선생님. 저도 방금 전엔 진짜 죄송했습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한 것 같아서. 그러자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괜찮아요. 저도 남 일에 괜히 끼어들기 쉬운 성격이라 오해받기 딱 좋았을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겠네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중얼거린다. 와, 이렇게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시니 과거에도 환자들이 무척 좋아했을 것 같아. 터미널 전체가 마치 새로운 공기가 도는 듯 고요해진다. 아까의 소란스럽고 판단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함이 맴돈다. 길게 이어지던 대기 줄도 한결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양새다. 버스를 타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할머니와 손녀는 조용히 준비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이 조심스레 혹시 더 편한 좌석을 마련해 드릴까요? 장거리 버스 타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서 하고 제안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한사코 사양한다. 아닙니? 저희는 그냥 일반석으로 가면 돼요. 다른 분들도 다 고생해서 예매하신 티켓이 있으니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게 맞죠. 손녀가 또렷이 말한다. 맞아요. 저도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자 그 직원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이며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고 감탄한다. 주변에서 한두 사람씩 다가와 차례로 할머니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 걸.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요. 정말 감사합니. 저도 누가 다치거나 하면 겁부터 내지 말고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그중 한 중년 여성은 참 저희 부모님도 연로하시지만 혹시 그분들도 예전에 커다란 이력을 지니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하고 울컥한다. 이윽고 버스 출발 시간이 임박했고 할머니와 손녀는 버스 승강장으로 이동한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며 조심히 들어가세요. 스레니아 덕분에 다들 큰 깨달음을 얻었습 하고 인사를 건넨다. 그 사이 관리 직원도 혹시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교육 요청 드릴게요. 하고 목청껏 외친다. 네, 알겠습. 할머니는 손녀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걸어간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사람들에게 인사하듯 가볍게 목례를 하고 손녀는 방긋 웃으며 따라한다. 사람들도 그런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어 준다. 버스에 오르기 전 터미널 구석에서 직원 한 명이 급히 뛰어와 작은 봉투를 건넨다.
이건 저희가 감사 표시로 준비한 건데 간단한 스낵이랑 물 정도임니 길지 않은 거리라 하셨지만 그래도 드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봉투를 받는다. 고맙습호이 잊지 않을게요. 아이도 고개를 꾸벅 숙인다. 감사합니다. 버스에 탑승하자. 이미 안에 앉아있던 승객 몇 사람이 아까 일이 화제가 되었는지 반가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아, 아까 그분이시구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머니는 미소만 지으며 자리에 앉는다. 손녀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묻는다. 할머니,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의사일 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살려주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이제 그럴 체력이 남아있을진 모르겠구나. 그리고 난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했어. 지금 이렇게 너와 시간을 보내고 또 필요하면 누군가를 돕는 삶이 좋아. 그렇구나.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되렴. 그게 의사가 아니어도 괜찮다. 사람을 돕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손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한다. 응, 알겠어요. 그래도 오늘 할머니가 멋있었다는 건 진짜야. 그 순간 버스 문이 닫히고 천천히 출발한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흔들고 있다.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편안한 얼굴로 창밖 풍경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오늘이 참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작은 배움의 하루였으면 좋겠구나.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던 젊은 시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지만 근본은 같았다. 사람을 살피고 돕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고 싶은 가치이자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이었다. 버스가 서서히 터미널을 벗어나자 두 사람의 뒷모습은 아직도 주변 승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남긴다. 그리고 그 감동은 아마 이 버스 터미널 전체, 나아가 전혀 다른 장소로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큰 깨달음을 전하며 마침내 1시간이 지나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 손녀가 조용히 잠이 든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대구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과거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든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미소를 머금은 차에 버스에서 내린 두 사람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기억하는 수많은 이들은 할머니를 더 이상 그저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그건 비단 할머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간직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알려지지 않은 재능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존재함니 외관이나 지위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역사가 그 안에 깃들어 있지요. 오늘 이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의 결심과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숨겨진 재능을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혹시 나이나 직업, 옷차림으로써 누군가를 빠르게 판단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 오늘 만난 낯선 이가 사실은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태도와 말투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외형 뒤에 감춰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곁에도 분명 말하지 않았지만 대단한 능력이나 특별한 사연을 지닌 분들이 계실 겁니. 그분들을 돌아보고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혹시 세상에 아직 알리지 않은 재능이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세요.